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카의 서울 산책. 자, 오늘은 또 서울시에 있는 멋진 공간으로 왔습니다. 와! 슈카 친구들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 이 서울시 채널을 제가 먹기 위해 소개만 하세요. 저는 어쨌든 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 온 것이 서울 영화 센터입니다. 와, 이곳이 충무로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이 영화 감독과 이 영화를 만드시는 분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영화인들과 네. 또 영화를 즐기시는 이 서울 시민 모든 분들을 위해서 네. 이 작년 11월 28일 날 개관한 곳입니다. 보시면은 영화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직접 영화 볼 수 있나요? 3월까지 무료입니다. 오, 무료? 3월까지 무료예요. 아니, 이 고물가 시대에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럼요. 물론 최신 영화는 아니고 네. 조금 지난 영화지만 지난 영화 어떤 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화. 세자매, 세자매, 대부투. 하얀 전쟁,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오히려 좋아. 왜냐하면 제가 진짜 옛날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걸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OTT에도 없고 영화관에도 사실은 볼 수 없는데 이 과거의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거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자, 3월까지 무료고요. 3월 이후에도 시중 영화관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좋다. 우리 조금 지난 영화들 네. 저렴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입니다. 또 영화 산업을 위해서 우리 영화인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로도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니니의 꿈이 항상 동경하는 분들이 영화인들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100원짜리 좀 있냐? 자, 그래서 서울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서울영화센터. 네. 이 높아요, 건물도. 아니, 층층이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진짜 삐까번쩍하고 지금 약간 거의 지금 새집 찍어본 냄새가 살살 납니다. 자, 저희가 한 층 한 층 네. 우리 영화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화 상영관을 가기 전에 일단 영화 전시관 앞에 먼저 와 있습니다. 저 벌써 지금 마음이 설레고 자, 있습니다. 우리 니니 씨의 영화 상식 와. 여기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익숙한 영화들. 자, 네, 봤다 안 봤다를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건축학개론, 봤다. 8월의 크리스마스, 봤다. 멋진 하루, 봤다. 연애의 온도. 봤다. 다 옛날 영화냐만 했어요. 다 봤어. 옛날 영화. 여기서 안 본 건 태양은 없다? 이거는 몰라요. 이걸 왜 안 봤어요? 네? 추정자가 나오는 건데. 이거 진짜 옛날 거야. 아니요, 정우성하고. 마지막에 이정재하고. 폼나게 가는 거야. 이거 둘이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런 거 아니야? 뭐? 자, 그럼 사장님은 여기서 네네. 건축학 캐럿. 봤죠. 봤죠. 한국 영화의 명장면들이 있는 자, 그런 전시관 앞에 오, 있으니까 재밌겠다. 지나가면서 우리 네. 린 씨의 연기력 테스트. 어. 그 영화인들의 꿈이 남아 있잖아요. 감독님 아직. 보고 계시죠? 자, 가면서 연기력 테스트 오, 한번 해보도록 출발.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완전 다 지금 이거 내 머릿속에 지우개 세트죠? 대박. 이 책상에서 네네. 그 막 메모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 정우성 씨였습니까? 네. 아, 나 이정재인데. 근데 이건 그냥 서울대생. 고시 준비라뇨. 고시 풋풋한 준비하고 있는 풋풋한 연애라는 거잖아요. 거지. 풋풋한 연애. 아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손예진이 되어서 한번 연기해 보겠습니다. 나 니니는 당신 김철수만을 사랑합니다. 잊으면 안 되는데 자꾸 잊혀져요. 이번에 너무 자기적으로 울었어. 낮았어. 그래도. 괜찮았어, 괜찮았어. 자, 이 정도면은 이거 손예진 거잖아요. 손예진이 죄송합니다. 북에서 온 손예진 씨 정도 됐다. 어머, 이거 그 건축학개론에서 수지님이 들고 있던 같이 그거라고 들을래? 같이 끼는 거. 이거 기억의 습작 딱 들으면 이 감성이 쫙 떠오르면서 버틸 수 없다고. 우리 린이가 정말 다 잘하는데 그 노래는 아니기 때문에. 와, 여기가 그거 먹던 곳이군요. 군만두 먹던 곳. 군만두 먹은 거 맞아요? 철문으로 막혀 있고 틈으로 막 군만두 먹고 이제 군만두 그러던 곳이죠. 감정 잡고. 누구냐 넌? 누구냐 넌? 야! 안 들려서 그래. 안 들려서. 야, 얘기를 해야 누군지 알지. 발성 좋다. 안 들려서 그래. 안 들려서. 이게 킥이 뭐냐면요. 네. 이 한석규가 사진관 아저씨예요. 사진관 네. 주인. 그 심은하님이 이제 학생인데 이제 이 여름에 이 더운데 이 선풍기가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이 둘 간의 어떤 그 텐션 그런 것들
아 그런 감성을 모르시네.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텐션이 있어요? 아 그 여름에 그 8월에 크리스마스잖아요. 네네. 아 얼마나 로맨틱해. 아버지신가? 아이 진짜. 와. 이거 진짜 영화관인데? 찍자. 자, 여러분 여기가 서울영화센터에 있는 이제 영사관, 그러니까 상영관 중에 한 곳입니다. 지금은 상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저 회사 가기 싫어요. 여기서 맨날 영화만 보고 싶어요. 잠깐만요. 저 앞에서 해보고 싶은 거 해야지. 뭐죠? 영화 배우들이 여기서 이렇게 인사하잖아. 아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가 이 영화 만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연 배우 슈카입니다. 예 아주 즐겁게 봐주세요. 감독님 질문 있습니다. 주연 배우인데요. 아주 서울시 분들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앉아서 좋아. 나 재밌으면 됐지. 그 시네마 천국에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영화 마지막 중에 그 잘려놓은 키스 씬을 딱 보면서 그 꼬마애가 나중에 성인 된 다음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영화관 가서 그 장면들 보면서 이렇게 촥 마지막에 네. 여기가 서울영화센터 10층에 있는 스카이 상영관입니다. 여기 너무 좋다. 여기가 밤에 오면은 네. 뒤에서 쫙 싸서 야외에서 앞벽에 어머.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어머, 아니 여기 충무로니까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딱 데이트 코스로 오기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밤에?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은 좀 추워서 지금 네. 추워서 안 하지만 날씨 이제 풀리면 따뜻해지면 날씨 풀리면은 너무 좋다. 여기서 데이트 코스로 가장 최적의 곳이 아닐까 진짜 생각합니다. 영화관 왜 가냐? 여기 영화관이 있는데. 혹시 그 니니 씨, 네. 그 소시적에 네. 자동차 영화관이나 아니면 뭐 야외 영화관 경험 좀 있습니까? 아 자동차 극장 좋아했죠. 자동차 극장. 거기서 자동차 극장에서 봤던 영화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봤던 영화? 뭐였지? 하긴 네. 기억나는 게 있을 리가 없죠. 영화를 보란 말이에요, 영화를. 뭘 본 거야 거기서? 답답합니다. 우리 슈카님도 네네네. 자동차 극장 좀 가셨나요? 자동차 극장이요? 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뭘 하시면서 사신 거예요 도대체? 저는 컴퓨터 모니터 안에 있는 극장을 많이 갔기 때문에 모니터 극장으로. 자, 니니 씨. 네. 우리가 이 한국 영화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또 앞으로 우리 한국 영화가 계속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또 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고 웃고 즐길 수만은 없어요. 슈카의 서울 산책 그렇게 가벼운 것 아닙니다. 아까 실컷 가볍게. 아니야. 진짜 가볍게. 가볍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 한국 영화산의 발전을 위해서 날카로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주실 우리 작가님 겸 쇼폼 드라마 제작자 겸 또 한국 미디어 분석 애널리스트까지 해주셨던 우리 서보경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네. 요즘 우리나라 그 영화 산업 글로벌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K-팝, K-드라마가 먼저 한번 치고 나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영화 산업이 새로운 웨이브를 좀 준비하고 있는 네. 그래서 앞으로 3년, 5년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영화가 새로운 방정식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K-팝처럼 우리 K-무비도 지금 뭐 헐리우드의 많은 영화 대작들처럼 네. 뭔가 좀 그런 글로벌 대작이 한 편 정도 나와주면 또 확 흥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우선 답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기존의 성공 공식들에 좀 반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좀 젊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기존의 틀을 좀 깨는 게 한 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네. K-팝 어떤 하나의 IP가 K-팝의 열풍을 만든 게 아니라 춤이나 아니면 무대 의상이나 아니면 가사들 보면 한 10년 전, 20년 전 대비 한 절반 정도의 가사가 이미 영어로 들어가고요. 거기 춤이나 노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서구화된 노래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한 20년, 30년 정도의 K-팝이나 혹은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를 보셨던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너무 우리 때랑은 다른 방정식인데 이게 어떻게 먹히지? 생각을 하는데 해외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와 국내에 있는 로컬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가 한 절반 정도의 밸런스를 가지고 그 시장에 나가면 새로운 기회들이 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K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가 조금 더 늦게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언제부터냐면 대략 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입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전의 드라마들은 재벌, 뭐 치정극, 형사. 그렇죠. 형사.
뭐 아니면 달달한 뭐 로맨틱 코미디. 네네. 그리고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다 권선징악으로 끝나잖아요. 네. 근데 아마 미국 드라마나 서구형 드라마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약물, 살인, 그다음에 돈, 호러, 네. 호러, 그리고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전기톱 들고 끝나요. 그렇죠. 막 네. 악자가 결국 씩 웃으면서 끝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 이게 뭐냐면 지난 한 3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이 드라마 문화들 자체가 이 19금이 아닌 장르들 중심으로 네. 누구나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주로 있었어요. 그런 방정식들이 있었습니다. 권선징악이어야 되고 네네. 재벌이 나와야 되고 네네. 결국 신데렐라 스토리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있어야 되고 네. 끝날 때는 모두가 해피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들을 한 2019년에서 21년 정도부터 좀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잘 된 작품들은 뭐죠? 더글로리, 네. 뭐 완전히 19금이죠. 오징어 게임 모두가 죽죠.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해외 관객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보기 시작을 하는 단계가 영화에 조금 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형적으로 해외에 있는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 이를테면 디스토피아적인 요소, 혹은 좀비, 뭐 호러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해외 사람들은 왜 그래요? 달달구리한 거 좋아해야지. 좀비를 무슨 좋아해요. 좀비를 좋아하고 이게 디스토피아를 좋아하고. 근데 두 분도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좋아요. 좋아하시죠. 좀비 좋지. 자네도 전기톱 휘두르는 거 좋아해요? 아 그냥 바로 그냥 오피스 호러물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이런 독립 영화들이 예술성만 가지고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이 예술성과 상업성 사이 어딘가에서 밸런스를 좀 맞추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잠깐 궁금한 게 네. 그 사실 우리나라 감독님들이 되게 잘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외 나가서 영화제 나가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런 감독님들을 잘만 키워드리고 뭔가 조금 더 이런 지원이 있다면 조금 더 우리 한국 영화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좀 지원이 좀 많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굉장히 좋은 포인트신데 이게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 세계에서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영화를 인도 아니었어요? 인도는 인구 자체가 많고 네. 영화 티켓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아 근데 생각해 보면 극장 가면 명절에 할머니도 오고, 바글바글하죠. 네, 엄마 아빠도 네. 오고 그 연령대를 안 가리고 사실 극장에 다 모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 나가 보면 사실 영화는 조금 변두리의 영화관이 크게 있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요. 막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사실 영화 강국인데 영화 티켓 하나에 막 25,000원, 3만원씩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은 굉장히 심도 있는 문화 활동이 아니라 그냥 데이트이고 일상생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취미에 가깝다. 국민 취미죠. 관심사. 네. 특별한 누군가가 보는 게 아니라. 달리기 하듯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접근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둘 다 강점이 있어요.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영화관만 가면 팝콘 냄새 킁킁 맡으면서 아 영화 안 본 지 좀 됐는데 보고 싶다. 공급의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들이 영화 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이에요. 이 만드는 제작 방식이 지난 한 4, 50년 동안 굉장히 빠르고 퀄리티 있고 또 경제적인 방식으로 이 노하우들이 축적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서구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 생각을 해보시면 웬만한 영화 하나 만들 때 최소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극장에 들어가는 영화 기준입니다. 1,000억에서 많이 들어오는 영화들 뭐 1조 단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들어봐야 1,000만 관객 영화 해봐야 한 100억에서 200억 사이예요.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가성비라기보다 그 만드는 효율이 좋다. 효율이 정말 경제적인 방식으로 우리 슈카 친구들에서도 보면 물 경제적이지 않은데. 그래요? 많이 들어요. 효율적이죠. 많이 들어, 많이 들어. 일단 아, 시키면 고- 투덜투덜 하면서도 고비용이야, 고비용. 우리 대표님 또 6시에 일 시켜 이러면서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세요? 초코바나나 6시에 빨리 퇴근하라고 얼마나 들들 먹는데. 빨리 퇴근하라고 5시 50분에 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밤새 가지고 다음 날까지 헤어시죠. 이게 그냥 우리나라 사람 일하는 방식이에요. 영화도 비슷합니다. 그만 웃으세요. 어떻게 힘들어하시죠? 하셨지? 네. 네. 근데 생각해보면 노래 좋아한다고 노래방 생기고 게임 좋아한다고 PC방 생겼는데 영화를 좋아하니까 비디오방이 생겼어요. 진짜 그렇죠. 그런 거 있었다. 비디오방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와. 거의 없었지 않을까요? 보통 집에서 보지 않을까요? 비디오방이라는 컨셉 자체를 저도 해외에서 살다 왔는데 뭐 못 본 것 같아요. 아예. DVD방. 굉장히 많이 가셨나 봐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PC방 가는데 옆에 있더라고요. 비디오방이 예전에. 그래요? DVD 방. 내가
나중에는 단편 영화까지 만들어보자. 네네네. 우리 친구들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 없어. 아, 그렇죠. 우리도 네. 똑같이 예산 부족에 제가 기자리 아저씨예요. 그래서 몇 편 찍어보라 했는데. 왜냐면 쇼드라마 만들려면 아시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숏드라마는 만들기에 따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자네 아니, 왜냐면- 지금까지 나를 왜냐면 저희 영수증을 한번 좀 까봐. 저희 유튜브를 찍으려면 알상무님이랑 저랑 슈카님이 셋이서 나와가지고 1시간 수다 떨면 끝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런 상대적으로. 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뭐 그렇죠. 장소도 있어야 되고 네. 배우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숏드라마 한 3개 정도 회사 있거든요. 큰 회사들이. 만드는데 비용 한 1억에서 한 3억 정도 들어요. 한편에. 많이 들어요. 한 타이틀, 그러니까 에피소드 한 30개 정도 할 때. 그 많이 들어봐야 한 3억에서 5억 정도 듭니다. 근데 많이 든대요. 잘 팔리는 작품들이 중국이나 미국의 뭐 드라마 박스 이런 데다 팔리면 매출이 70억, 100억씩 나와요. 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또 슈카님 또 자네 내가 1억을 대줄 테니까 또 귀팔랑했어. 70억을 벌어오면 돼. 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작가님이 1억 대줄게. 매출 70억. 오케이? 망하면 망하면 너 월급에서. 이게 문제라니까. 아유 오늘 서보경 작가님 우리 한국 영화의 뭐 미래 밝은 미래 앞으로 쭉 글로벌화 되는 거에서 독립 영화까지 많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자 축하의 서울 산책. 오늘은 우리 서울시 한복판 영화의 산실이죠. 충무로에 있는 우리 서울 영화센터에서 네. 한번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요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3월까지 영화가 무료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또 독립 영화들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영화 예. 포에버. 자 이쯤에서 자 우리 한국 영화의 명대사 각자 하나씩 하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액션! 날 쏘고 가라. 쉴이에요? 뭐예요? 칠미도. 아 실 안성기 배우님. 아 여기 안성기 배우님 지금 영화도 여기 지하 1층 지하철 상영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슈 배우님. 자 큐. 밥은 먹고 다니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네. 슈강호. 아. 자,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 떠오르고 있는데 시간 없으니까 네. 축하의 서울 자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날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날, 좋은 분들과 좋은 영화 즐기면은 정말 그것도 인생의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충무로에 있는 서울 영화 센터 여러분들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